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동반자 주린이 보십니다. 오늘은 시젠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젠 어제 8%대, 오늘 7%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23만 8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봐도 화이자의 발표가 있고 난 후에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섰죠. 강하게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은 저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순매수를 들어왔고요. 아마도 시즌을 보유하신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 보유한 물량을 지금 정리해도 전체적으로는 수익이긴 하지만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역시 하락은 가슴이 아프네요. 그동안 아무리 수익을 봤다고 해도 어찌되었든 지금 보유한 물량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최근 흐름을 점검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본 내용들을 오늘 공유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의 최근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급격한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하락이 온 이유는 사실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종식되니까 코로나 진단키트로 급성장한 시장에게는 악재라는 그런 이유였겠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인데, 이 연결고리를 한번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개발의 경우 아직 임상이 끝난 단계가 아니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관도 영하 70도로 운반해야 되고 보관 기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화이자 백신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단계고, 성공적으로 개발이 될지 임상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날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고, 물론 누구나 그걸 알고 있죠. 하지만 선반영과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연결고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화이자가 했던 이런 발표처럼 앞으로 이와 같은 백신 개발 소식이 자주 늘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화이자 이외에도 백신을 개발 중인 업체들이 많고, 그들이 이번에 화이자가 했던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이와 같은 연결고리는 다시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화이자 발표를 언론 플레이라고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임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기도 전에 깃발꽂기식으로 백신 개발이 끝난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역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고점에서 주식을 정리를 한 이런 짓 하는 건 국내나 해외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짓을 한 걸 보면 언론 플레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 화이자의 발표는 어쨌든 이 백신 개발의 시기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와 같이 백신 임상과 관련된 좋은 소식들은 자주 들려올 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코로나는 종식이 어렵고 독감처럼 우리 주변에 항상 남아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그래서 숙주를 죽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며 퍼져나가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숙주들이 전부 죽어 없어진다면 그것은 숙주뿐만 아니라 해당 바이러스도 멸종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치사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지고 코로나를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식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완전한 종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년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백신 개발이 진단키트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장에 악재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이성적이지 않은 연결고리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연결고리가 이성적이든 이성적이지 않든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이 인식하는 것이고 진리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다른 테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특정 정치와 아무 관련 없는 종목도 시장에서 관련주로 인식하면 관련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떨어질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은 관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화이자의 백신 개발 관련된 뉴스들이 시즌에게는 당장에 악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유를 붙여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사실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보유한 종목이 좀 불합리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실이 아닌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렇게 인과관계가 잘 들어맞는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백신 개발을 진단키트 업체들에게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일간의 급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백신 개발 관련 소식들도 진단키트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시즌이라는 개별 종목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즌은 진단키트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힌 기업입니다. 주식시장 통틀어 매단되는 말도 안 되는 실적 성장을 보여준 업체입니다. 오늘 3분기 영업이 2,100억 원 정도 발표가 났죠. 매출액은 3,269억,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매출액이 1조가 넘을 거라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나고 이렇게 실적이 발표됐지만 이것 때문에 뭐 내일 급등을 하거나 급반등을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라는 건 종목의 탄탄한 기본기와 같습니다. 기초 체력 같은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자리에서 뭐 재료 노출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또 더 급락을 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은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에도 많은 설비 투자를 했죠.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배당이나 인수합병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차트상 자리와 무관하게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시즌이라는 수많은 국가의 이름을 알리고 수많은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가 당장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전의 매출 규모로 다시 작은 기업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저는 보유하고 있는 시즌을 어제 오늘 단 1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매매 내역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매도한 게 11월 5일에 매도를 했던 게 가장 최근에 매도를 한 거고 급락을 하면서 한 주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매도도 하지 않았는데 추가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23만원에서 25만원이 차트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이 23만원, 25만원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락 중인 상태에서 바닥을 어디로 잡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상황도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아직 좀 더 유동성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더 살펴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이 23만원이라는 지지 구간이 무너진다면 큰 하락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17만원 선, 17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강하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다른 진단키트 종목들과는 달리 실적이 정말 튼튼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지선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반등이 빨리 나와준다면 이전 고점인 28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물량을 절반 이상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즌을 보유하신 많은 주주분들께서도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시즌은 다른 진단키트주와는 달리 실적이 탄탄한 그런 종목임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